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생존자분들 이야기, 보통 암이 다 치료됐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 편 한 편 차근차근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가 통증입니다. 많은 충격을 주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는 몸에 잔존하는 통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부위나 어떤 방식의 치료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아물 수 있는 후유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표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몸에 붙어있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마치 그 부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 부위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거짓 환상 통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중에 드물기는 한데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술했던 부위 관련된 여기 갈빗대 있는 곳들 그 사이사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 연관이 많거든요. 특히 보통 림프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팔 쪽으로 오는 그런 통증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을 마음껏 못 써요. 림프를 건드는 경우. 그러면서 오게 되는 오십견 비슷하게 이제 어깨 쪽 문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복부나 아랫배 쪽으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근육과 내장들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 자세를 잡고 있어요. 네. 수술을 해서 무언가를 떼내면 특히 암수술 같은 경우에는 딱 종양만 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장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주변부를 같이 드러내면은 배 안쪽이 비겠죠.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오는 문제도 있고 근육이 오랫동안 피로해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골반과 척추와 이런 종류의 통증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뼈와 근육들이 갖고 있던 그 균형들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 생기는 그 새로 변화된 내 몸뚱아리 모습에 맞게 다시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꼭 수술부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 수술을 했는데 그게 허리나 등 위쪽, 어깨, 목까지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 오는 거다 보니까 온 전신이 다 삐뚤삐뚤삐뚤해지면서 여기저기 다 아프게 되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쓰셨던 분들은 통증으로 많이 오는 거는 그 말초신경이 죽으면서 오는 저리거나 아프거나 감각이 없어지거나 심해지면 그런 종류의 문제들. 근데 이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초신경변증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방치료, 침치료를 병행을 해주시면은 또 많이 낫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를 해도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주로 그 손상 부위, 방사선을 쏘인 부위, 그 주변과 거기에 연관된 근육들 관련한 통증들이 많아요. 더러 여기 관련된 신경통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성호르몬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호르몬 썼을 때 골밀도 낮아지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쉽게 골절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많이 아플 거고 그런 분들은 특히나 그런 외상을 더욱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런 종류의 통증들이 오면 환자분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참는 거래요.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항암제를 썼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약을 썼기 때문에 뭔가 더 치료받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지겨워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통증이 치료를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종류의 통증을 괜히 갖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치료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치료를 다니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습니다. 만성 통증이 그게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은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계속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들께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이제 림프 순환 문제가 많이 생겨요. 림프선이 우리의 체수분 순환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암세포에게는 약간
빠르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 보통 암이 있으면 그 주변에 림프들을 같이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원격 전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그래서 림프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막 고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림프 순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림프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에 적합한 운동을 조금씩 해주신다든지 이런 종류의 생활 관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림프 절제하신 분들은 충분히 많은 생활 관리를 평생 꾸준히 해주셔야지 큰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암 환자분들에 비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림프관들을 같이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범위에.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직접 관리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붓는다든지 무거워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이 흔치는 않으시지만 그 아랫배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주로 겪는 문제가 이제 대소변에 관련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설사, 변비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게 장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대장, 뭐 직장이나 이런 쪽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100% 증상이 나타나고, 전립선 쪽 문제 있으신 분도 당연히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방광암 있으셨던 분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문제들은 병원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뭐 자궁암이나 아니면은 다른 난소 이런 쪽 그 대소변과 관련 없는 장기여도 하복부에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부에 있는 경우 대소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골반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뚱아리가 안에 그냥 대충 뱃속에다가 장기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압력을 맞추고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이 적당히 잘 지지하면서 충분한 힘을 갖고 몸을 지지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소변을 안 내보낼 때 안 내보내고 내보낼 때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골반 바닥도 힘이 수술 이후에 처지는 경우도 있고, 위쪽에서 뭔가 제거를 했으니까 골반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들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히 그게 문제라면은 뭐 가벼운 심치료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아무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 있죠? 항문 쪽 이렇게 힘 딱 조여서 골반 바닥 조여주는 그런 종류의 운동들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 뭐 성호르몬과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암 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갑자기 뭐 폐경이 오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몸이 젊었을 때 생리를 쭉 하는 게 그냥 늘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주는 행동이에요. 만들기 어려운 피를 주기적으로 내보낸다는 게 몸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단순히 피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임신과 관련된 몸이 준비를 했다가 내보내는 과정이라, 우리 몸에서는 몸에 위협이 되거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특히 암이 있는 분들 큰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몸에서 위기 상황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생리가 끊기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몸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시적인 뭐 무월경이 쭉 온다거나 아니면 생리 리듬이 확 깨지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갱년기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저절로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서 회복을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약간 치료가 좀 같이 들어가 줘야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는 뭐 호르몬 제제나 아니면은 수술했던 부위가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게끔 물리적으로 이제 막아놓은 상태라면은 그때는 갱년기 증상에 맞춰서 뭔가 생활습관 관리 대처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면 홍조를 낮추기 위해 온도를 조금 낮춰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밤에 잠이 안 오면은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 습관 패턴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밤에 잠자는 곳 온도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낮춰서 잡아준다든지 이런 여러 변화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